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구조를 알면은 이제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 합성함수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성함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x가 있고 z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x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를 f, 그 다음에 z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g,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했을 때 앞에서의 방법들은 이렇게 대응되는 것만 했죠. 또는 z에서 y로 대응되는 것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칸, 두 칸, 두 번 대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응되는 걸 이제 한 번에 가겠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뭔가 하나 더 붙여서 h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조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fx를 2x 빼기 1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gx를 x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구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합성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x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x값을 대응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함수값 fx 함수값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시 어디다가 대입을 하는 거냐면은 gx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을 넣어 보세요. x에다가 1을 들어갔다 치면은 자, 여기 1이 들어가겠죠. 여기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f1이 1 됩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는데 1을 넣었을 때 여기 1에 대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을 gx의 x자리에 다시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g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g1이 1이다 라는 걸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g1 대신에 f1을 넣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x자리에 1을 넣었다. 자, 1이 계속 나오는 게 좀 헷갈리죠. 2로 해볼까요? 자, x에 2를 넣었습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되죠? f2는 3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가 1이 있고 여기 3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3을 gx에 다시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x자리에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g3이 9다 이렇게. 근데 이 3 대신에 뭘 적는 거냐면 f2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요 3이 f2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f3이 9다, g3이 9다라는 걸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gf2 이렇게. 원래 여기 3이었죠. 계산되면. 그죠? 그래서 얘는 9다라고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 1이 아니라 2죠. 미안합니다. 2를 넣었다. 자, 그 다음에 헷갈리나요? 3을 넣어볼까요? 3을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 3을 넣어보세요. 여기 3을. 여기 3을 넣는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3을 넣어주게 되면은 2 곱하기 3에 빼기 1, 5가 되겠죠. 이 5가 됩니다. 이 5가 F3이죠. 이 5를 다시 어떻게 알아? G로 대응시켜라. G.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넣어라 그 말이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3을 넣어주게 되면은 F3인데 그게 5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G5가 25다 이렇게 적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GF3 이렇게. 이게 25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좀 지워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시 좀 지워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1이 들어갔다. 다시 1로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2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 F2였죠. 그럼 여기는 GF2가 됩니다. 그죠? 3이 들어갔다 치면 F3. 그럼 여기는 GF3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죠? 이때 여기 들어가는 이 Z 가운데 있는 이 Z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이 Z라고 하는 애는 F의 입장에서는 치역입니다. 그죠? 근데 G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대응되는 얘는 F의 입장에서는 치역이지만 G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합성함수의 의미 아시겠죠? 그냥 x를 대응시키고 x를 대입을 해서 fx를 구하고 그 fx를 다시 gx의 x 자리에 대입을 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거 보이죠? 요거.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x가 들어갔다 쳤을 때 당연히 여기는 fx가 나오겠죠. 그죠? 함수값 f1이나 f2나 f3 이런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fx를 다시 어디다가 넣어라? gx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합성함수의 표기 방식은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이 기호를 나타내는 방식이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G of F. 이걸 뭐 G of F 또는 G dot F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요 구조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죠? 요렇게. 자,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거. 자, 기호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걸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죠. 근데 합성함수는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x를 넣었다. 그리고 fx를 계산한다. 그리고 gx를 계산한다. 이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까요? g of f of h of r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 x 돼 있다. 그러면 뜻은 여기서부터 읽어서 rx를 계산하고 rx를 계산한 다음에 hx를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계산한 걸 f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g에다가 대입을 한다.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아시겠죠? 자, 이 구조가 파악됐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는 뒤에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그냥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에다가 1을 넣고 그죠? 그 결과를 다시 gx에다가 넣어준다. 이게 구조였죠. 그죠? 구조였는데 그렇다면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뒤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합성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gf의 4 뭔가 만약에 우리가 g에 f에 x 합성돼 있는 식을 만약에 구해낼 수 있다면 거기다가 1 넣어서 바로 계산을 해버리고 2 넣어서 바로 계산을 해버리고 3 넣어서 바로 계산을 해버릴 수 있는 어떤 식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의미는 뭐라고 했죠? 자, 이런 겁니다.
x를 대입해서 fx를 구하고 그 fx를 다시 gx의 x자리에 대입을 한다. 이거였죠. 구조 자체가.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뭘 넣을지 몰라. 그래서 그냥 x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2x 빼기 1 되겠죠? 그걸 다시 요 2x 빼기 1을 다시 여기 x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f의 gx 다시 g의 fx죠. 자, g의 fx는 여기 x자리에 2x 빼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여기 x자리에. 그러면은 이게 2x 빼기 1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1은 좀 그런가요?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로 9가 나옵니다. g에 3을 넣어보세요. gf3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 여기 3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산하면 25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조를 이해하면은 합성함수의 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구해지게 되면은 바로 x자리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식 구하는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구조를 보고 식을 빨리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배우게 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fx가 루트 2x 빼기 1 무리함수입니다. gx가 3x 제곱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f의 gx를 구하라. 이런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말뜻은 fx의 x자리에 gx를 통째로 넣으라는 겁니다. 이걸 통째로. 알겠죠? 이 식을 통째로 여기 x자리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루트 2에다가 3x 제곱 더하기 1에 빼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g의 fx는 어떻게 될까요? g의 fx는 이 fx를 여기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에다가 루트 2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정리만 하면은 합성함수의 식이 구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구조 x를 대입한다. 그리고 fx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 그 fx를 gx의 x자리에 대입한다.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 있는 애는 f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치역이지만 g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의역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세 집합 x, y, z에 대해서 두 함수 fg가 x에서 z로의 함수, z에서 y로의 함수 g입니다. 이때 x의 각 원소 x에 y의 원소 한 방에 건너뛰었다라는 거죠. 한 칸 가지 말고 한 방에 건너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대응시키면 x를 정의역 y, 이게 y죠. y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뒤에서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f가 먼저, 그 다음에 g가 나중입니다. 같이 나타낼 수 있고 g of f 또는 g dot f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 g of f에서 x의 함수값을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제 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이므로 두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얘가 많이 쓰이죠. 얘를 사용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얘입니다.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fx가 앞에서 2x 빼기 1, gx가
x 제곱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f of g, 자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이 의미는 뭐라고 했죠? gx를 fx에 여기 x 자리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째로 이해하시죠? 이걸 통째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x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여기 x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도 x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2에다가 x 제곱에 빼기 1이 되고, 자 gfx는 어떻게 될까요? gfx는 이렇게 되겠죠? 이 fx를 여기 통째로 넣으라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러면 얘는 2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명제입니다. 명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발례입니다. 발례.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은 이런 명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입니다. 이 결합법칙은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 순서다. 연산의 순서. 이걸 먼저 합성하고 얘를 합성하는 것과 앞에 두 개를 합성하고 뒤에 걸 합성하는 것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fx를 2x라고 보고 gx를 x제곱이라고 볼까요? 그 다음 hx를 3x 빼기 1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거부터 볼까요? f, g of f, 이거는 f를 여기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4x 제곱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을까요? 2x의 제곱. 그죠? 근데 그걸 다시 hx에다가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h of g of f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은 36x 제곱에 빼기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h of g, 이거는 뭐죠? g를 hx에 넣어라 그 말이죠. g를 hx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은 3x 제곱에 그죠? 빼기를 되겠죠. 그리고 나서 f를 여기 넣는 겁니다. f를 여기 넣어야 되고 여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f가 지금 2x니까 여기 2x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에다가 2x의 제곱에 빼기를 되니까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하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세 번째. 여기 보시면 i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죠. i는 앞으로는 말 없으면 항등함수로 약속해 놓습니다. 자, 뭐냐면 방금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항등함수가 뭐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등함수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항등함수는 y는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gx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gx가 x예요. fx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세요. 뭐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 뭐 이렇게 이차함수를 예를 든다면 합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f of i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 무슨 뜻이죠? i, x를 fx의 x자리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항등함수 x를 여기 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x를 넣어도 똑같은 식이 나오죠. 이렇게 교환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f를 항등함수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 넣어라 그 말이죠. 근데 얘를 여기 넣어도 식의 변화는 없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합성하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f가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f와 i를 합성해도 f가 나오고
G와 I를 합성해도 F가 다시 G가 나오고, 그죠? H와 I를 합성해도 H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와 합성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떤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항등함수와 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이런 조건들이 나와요. F of G와 G of F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F든 G든 하나가 항등함수일 가능성, 항상 항등함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항등함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구조, 여기 보이시는 요 구조, 여기 끝입니다. 요게 사실은 요 구조가 어떻다고요? x의 값을 대입하고 fx를 구한 다음 그 fx를 다시 gx에다가 대입을 한다. 여기 2를 넣으면은 나오는 결과 3을, 그죠? 3을, 이게 3이었죠. 3을 다시 대입시키는 거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왼쪽으로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중간에 있는 애가 F의 입장에서는 치역이지만 G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fx의 치역,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개념 정리는 요 정도로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해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함수 f, x에서 x로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보시면 대응 관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f5, f5는 지금 9로 가고 있죠. 얘는 9입니다. 이제 문제는 얘를 보려고 하는 거죠. f9, f9는 3으로 갔죠. 근데 여기 f가 하나 더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x 다시 그리고 1, 3, 5, 7, 9를 그려서 그러면은 지금 요게 요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9가 3으로 대응되고 그 3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이 F죠. 이렇게 F. 그렇기 때문에 요 3, 요 대응 관계를 요 대응 관계 있죠. 요걸 요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7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9를 딱 넣으면 9를 넣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겠죠. 처음이니까 그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이거 안 그리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F에 F1을 한번 구해볼까요? F1은 F1이 지금 5로 갔죠? 그래서 5를 딱 쳐다보니까 9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9입니다. 그러면은 F의 F2는 어떻게 되죠? F2는, 아니, 2가 아니라 3이네요. 그죠? F3은 지금 보시면 7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7을 딱 쳐다보니까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요 기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기호는 F1은 F 자체고 Fn 더하기 1은 Fn에다가 F를 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요 기호는 뭐냐면은 3번 합성했다. 3번 합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개를 합성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F가 하나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그리시고 또 이쪽에도 하나 더 그리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0, 1, 2, 3 0, 1, 2, 3을 해주고 여기도 F, 여기도 F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요 대응 관계를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자, 이렇게 0은 0으로, 0이 다시 0으로, 1은 2로 갔다가 2를 쳐다보니까 3으로 가고 있습니다. 3으로. 그죠? 그 다음에 3은 다시 어디로 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1로 가고 있죠. 3은 다시 1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은 2로 갔다가 2를 쳐다보니까 2가 지금 3으로 가고 있죠. 1은 했죠. 2를 보겠습니다. 2는 3으로 가죠. 그죠? 끝났죠? 3은 다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로 가고 있죠. 1로 가고 있고 1은 다시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 3은 1로 갔다가 1을 쳐다보니까 3이 1로 갔죠. 1을 쳐다보니까 2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로 대응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다시 보니까 3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3의 1은 이 1이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답은 1 돼야 되겠죠. 2번 돼야 됩니다. 자, 이 의미 아시겠죠? 세 개를 합성하라는 소리입니다. 세 개를. 그럼 F100이면 100개를 쭉 붙여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걸로 정의할 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fx부터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얘는 이 뒤에 있는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조건부터. 그래서 x가 유리수일 때는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x가 무리수일 때는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할 때도 얘부터 읽어서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f 루트 3부터 계산하셔야 됩니다. 원래 요 식이 이런 뜻이죠. f의 f3, 루트 3. 그러니까 얘부터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루트 3은 무리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얘가. 그러면 다시 f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유리수죠.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되겠죠. 쉽죠? 이렇게 됩니다.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g가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그래서 f는 그려놨네요. 근데 g가 없죠. 그 g를 옆에다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다시 x가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y에서 x로니까 여기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이게 g입니다. 괜찮죠? 자, 그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g of f의 x에서 x로가 항등함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합성을 했을 때, 그죠? 합성을 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항등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등함수의 뜻은 뭐죠? 항등함수의 뜻은 1을 넣으면은 1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은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됩니다. x 자리에 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지가 없죠. 이제 g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1을 넣었을 때, 그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2를 넣으면 2로 가야 됩니다. 근데 2를 보니까 중간에 8로 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4는 3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때 G8은 보시면 여기 2로 가고 있죠. 얘는 2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G6입니다. G6은 1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1입니다. 1이니까 얘는 F의 G6 이런 뜻이고, 얘는 G6이 1이니까 F의 1 되겠죠. F1은 6이네요. 그림에서. 그래서 2와 6을 더해서 답은 8 돼야 됩니다. 앞에 내용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함수 파트에서.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시계 관점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f of g와 g of f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하시고 그때 f의 -2와 g의 3의 값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fg를 보겠습니다. 얘는 뜻이 뭐라고 했냐면 fgx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뜻은 요 gx를 여기 x 자리에 넣으라는 이야기죠. 여기 x 자리에다가. 그러면 넣어서 정리해 주게 되면 4에다가 kx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면서 4kx에 더하기 8 더하기 k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g of f는 어떻게 되죠? g of f는 g의 fx라고 적을 수 있고, 그죠? 이 뜻은 fx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k에다가 4x 더하기 k에 더하기 2가 되면서 정리해주게 되면 4kx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식과 이 식이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죠.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개수끼리 비교해 보면 얘랑 얘랑 이미 같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k가 k제곱 더하기 2랑 같아야 되고, 자,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럼 k제곱에 빼기 k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k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런데 k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탈락입니다. k는 3이네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4x 더하기 3이고, gx는 3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g의 3은 11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답은 6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식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냥 식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xr에다가. 자, 이번 문제는 기본 문제이면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죠.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오른쪽 같은 함수 f, x에서 x로입니다. g, x에서 x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g2가 3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f of g와 g of f를 만족시킨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값들을 제한시키게 되면 성립할 때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g2를 알고 있죠. 그죠?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식의 의미는 f gx 그 다음에 g fx죠. 요 상태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fg2는 gf2가 됩니다. 그죠? 근데 g2가 3이에요. g2가 3.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f3이 되겠죠. f3.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f3은 3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3이 되겠죠. 다시 얘가 3이에요. 그럼 f3 구하는 거죠. f3은 여기 보시면 3으로 가고 있죠. 3이 됩니다. 그 다음 f2는 4로 가고 있죠. 그러면 g4가 되겠죠. 그러니까 g4.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g4는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느냐, g4를 알고 있으니까 다시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그러면 얘는 fg4에 gf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g4가 3이니까 여기 3이니까 다시 f3이 되겠죠. f3은 다시 3입니다. 그리고 f4 보이죠? f4는 여기 그림에서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g1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g1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G4에서 G1을 빼래요. 여기서 이거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0이 돼야 되겠죠.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자, 넘어갑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는 말 보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gx가 x를 만족시킬 때 100 곱하기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합성하면 됩니다. 이 뜻은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로 적겠습니다. 자, a에다가 2분의 1x 더하기 b 빼기 6 이게 x랑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은 2분의 1 ax에다가 더하기 ab에 빼기 6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a가 1 돼야 되겠죠. 개수끼리 비교하면 ab에 빼기 6이 0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a 값은 2라는 게 구해지게 되고 여기 대입하면은 2a가 6이니까 다시 2b가 6이니까 b 값은 3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한 다음에 100을 곱하라 이래 돼 있으니까 답은 500이 돼야 됩니다. 항등식의 개념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두 함수 fx와 gx 주어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fk라고 하는 거는 선택지가 없죠. 여기 k를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의 fk는 절대값 k 빼기 5가 되죠. 이때 gx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 gx가 이 절대값 k-5가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여기다 넣고 양수일 때는 여기다가 넣어라 그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절대값 k-5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범위를 쪼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금 원칙대로 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원칙대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값 k의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k 값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죠? 자, 그러면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k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5가 6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여기 6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 적어줄까요? 6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의 절대값 k의 빼기 5의 제곱이 1 되고 결국은 제곱이 마이너스 1 됩니다. 이거는 벌써 말이 안 맞죠?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오류. 왜?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허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함수 자체가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값 k의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절대값 k의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이걸 풀게 되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음수다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xr에다가 넣어주면 절대값 k의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5가 뭐가 되죠? 6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1 될 테고 이거의 제곱이 1이니까 절대값 k의 마이너스 5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k가 6 또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때 요 K 범위 보이시죠? 이 K가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5와 5 사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으니 16 더하기 16에서 3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자, 이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모를 때는 내가 임의대로 범위를 제한시켜서 이거 또는 이걸로 제한시켜서 만족하는 식에다가 대입해 쭉 풀어보는데, 풀어봤을 때 오류가 나오면은 이거는 탈락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쭉 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탈락시키고 얘만 우리가 선택을 한다. 요 흐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졌고 gx가 주어진 상황에서 f의 hx가 gx인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는 함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왼쪽에는 이 식의 뜻은 hx를 fx의 x자리에다가 넣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hx가 2x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x를 여기다가 넣어서 식을 직접적으로 구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hx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f의 hx, 이거는 hx를 여기 x자리에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여기다가, 그럼 우리는 hx를 모르니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얘는 2hx의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gx랑 같다고 돼 있어요. 얘가 지금 4x 빼기 6이랑 같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걸 푸는 거죠. 요걸. 요 정도 푸는 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8 2로 나눠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hx는 2x 빼기 4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hx를 구해주는 거예요.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fx가 x 더하기 3이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hfx가 gx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x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건데 fx는 알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h의 fx라는 소리는, 자, h의 fx라는 소리는 fx를 x 더하기 3 보이죠? hx가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자, 이거는 h의 x 더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3x 빼기 2라는 소리입니다. gx와 같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많은 식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x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x 더하기 3을 t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ht.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t로 바뀌었는데 이쪽이 x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t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x를 t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는 t 빼기 3이다 라고 고칠 수 있죠. 요 관계를 이용해서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 t 빼기 3에다가, 자, t 빼기 3에다가 빼기 2가 되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7 되겠죠. 이게 ht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hx로 다 나와 있죠. 상관없습니다. t를 그냥 단순히 x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되면서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요거 h 안에 또는 f 안에 이렇게 뭐 2x 빼기 1이라든지 아니면 g 안에 뭐 x제곱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걸 t로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fx가 2x라고 되어 있고
f1의 x를 fx. 요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요거는 n번 합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f7의 2라는 소리는 이건 7번 합성하라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규칙을 좀 봐야 되는데, 자, fx는 그냥 2x죠. 그러면 f의 x는 이 뜻은 f의 2x라는 소리입니다. 두 개를 합성했으니까. 그죠? 그 말은 요 fx를 2x죠. 2x를 다시 x 자리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2 곱하기 2x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제곱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f3의 x는 여기다가 다시 2x를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2세제곱의 x 됩니다. 계속 할 건가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의 2입니다. f7의 2. 그러니까 3번 합성하면 세제곱이 되고 4번 합성하게 되면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은 f7의 x는 2의 7승의 x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저기다가 2를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여기 2를 넣어주게 되면 2의 8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규칙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fx가 x 더하기 1이다. 그럼 f2의 x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다시 x 더하기를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됩니다. f3의 x는 여기다가 다시 x 더하기를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fn의 x는 x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죠.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식이 아닌 대응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뜻은 이해하시죠? 이 정의할 때 fn이 i가 된대요. 이렇게 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이래 돼 있는데 i는 항등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n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이게 1 나오는 그죠? 그 다음에 fn에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이런 걸 찾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n 값을 찾아보라. 최소의 자연수. 이해되시죠? 항등함수는 이겁니다. fn의 x는 y는 x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2가 되고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콕 집으세요. 이 문제는 콕 집어서 먼저는 f1이 얼마죠? f1이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f의 1은 요게 3이니까 f3이죠. 그래서 f3을 보니까 2로 가고 있네요. 여기 그죠? 얘가 2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f3의 1은 무슨 뜻인 줄 알겠죠? 그러면은 f3의 1은 한번 더 적어봅시다. f의 1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방금 두 번 합성한 게 2였죠. 그럼 이거는 f2와 같습니다. 그럼 f2는 다시 얼마인가요? 4죠. 그럼 f4의 1은 어떻게 되죠? f의 1이라는 뜻이고 요 앞에 세 개는 이미 계산이 됐습니다. 요 앞에서. 이 4죠, 4. 그러니까 결국 얘는 f4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f4를 보니까 다시 1로 가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f5의 1은 이걸 다시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다시 3이 나오겠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몇 번 만에? 4번 만에 1 넣은 결과가 다시 1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4가 됩니다. 그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이제 요 수식, 요거 이해되죠? n번 합성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합성함수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고, 자, 이제 요거 읽을 수 있겠죠? n번 합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2015나 1015나 1016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눈치를 채야 돼요. 순환한다 또는 반복된다. 이걸 우리는 주기라고 하죠. 주기.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F2. F2를 보시면 여기 1로 가고 있죠? 얘는 1입니다. 그러면 F2의 2는 어떻게 되죠? 이건 F의 2라는 소리니까, 그죠? 요게 이미 1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F1입니다. 그럼 그건 다시 3으로 가죠. 그 다음에 F3의 2는 이제 이해되죠? 이거는 F3과 같습니다. 두 번 합성한 게 요 앞에 3이 나와 있으니까. F3은 다시 2죠. 그죠? 여기 보시면 2를 넣었는데 2가 나왔어요. 그죠? 몇 번 만에 반복되는 거죠? 3번 만에 반복되는 거죠. 3개 합성해서. 이해하시죠? 그렇게 따진다면 F6의 2도 입니다. F9의 2도 2가 되겠죠. 3의 배수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2 1015라고 되어 있죠. F1015의 2. 그럼 F의 1015는 1015를 3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3, 3은 9에다가 11이니까 3, 3은 9에다가 25죠. 그러면 3, 8, 24에서 나머지가 1 남죠. 나머지가 1 남습니다. 나머지가 1 남는다는 소리는 F1의 2, 얘와 같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가 나머지가 2가 남게 된다면 걔는 얘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딱 떨어진다, 0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얘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F의 1015의 2는 1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1에 대해서도 물어봤네요. 1에 대해서. 그럼 1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1을 보시면 자, F의 1. F의 1은 1이죠. 다시 3이죠. 여기 보시면 3. 그 다음에 F의 2의 1은 3을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이 3을 다시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나옵니다. F의 3의 1은 다시 2를 대응시키면 됩니다. 요 2가 1로 가고 있죠. 얘도 3번 만에 반복되고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죠? 1 넣었을 때 1 나오네요. 이게 항등함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만에 우리가 반복되니까 1016을 또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1015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었죠. 그럼 1016은 안 나눠봐도 나머지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주기함수 계산하는 방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문제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